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9주차 울산 지역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망하면 다 망한 거다 라는 분노에 섞인 댓글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부정적인 부분들 조금 더 부각시켜서 나타내죠. 하지만 상황은 이성적으로 보고 있더라. 울산이 망하면 다 망한 거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유화학, 자동차, 조선, 조금 자동차 좀 건재하고, 조선, 중국이 아주 거세고, 정유화학 근래 뉴스 많이 나오죠. 정유화학 많이 나오죠. 중국 엄청난 기간 산업이고 다 이제 시설이 다 됐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울산 그나마 분위기가 나았던 것은 분양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최근에 울산의 산업 동향을 찾다 보니까 MBC 자료입니다. MBC에 보니까 2월 울산 국가산단 수출의 급감이라고 5월 6일 날 뉴스에 나옵니다. 온산 국가산단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 울산 미포 국가산단은 11.49% 감소. 그리고 이 두 곳의 입주 가동업체는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었다. 늘었는데도 이렇게 감소. 그래서 수출액이 급감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돈보따리 아닙니까? 돈보따리. 힘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죠. 대구, 부산, 울산 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대구, 부산, 울산. 울산 딱히 뭐 전세 수도권하고 이런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는데요. 또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쿠팡 알리를 통한 물건 구매는 울산 지역의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래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거든요. 부산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울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천도 다르지 않고 어느 광역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울산이 외로에 따로 있는 섬처럼 지 혼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동네냐 하면 아니더라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 전세 물량도 증가세로 방향이 바뀌었는 거 느껴지시나요? 스마일. 월세 물량도 살짝 끝이 이제 심상치 않게 바뀌었죠. 전체 임대 물량은 스마일. 매수 심리를 보시면은 지금 23인데요. 한창 때 지 혼자 잘 나가 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60을 뚫지 못하고 다시금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매수 유지 보면 전국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가운데 20 이상의 울산, 대전, 인천 정도 조금 잘 나가는 곳, 조금 덜 나가는 곳 이런 차이는 약간 있지만 이 두 개 만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같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현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거래량 3월의 거래량 물론 좋았습니다. 제가 3고 현상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3월 달에 거래량이 고점이 될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3고 현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4월의 거래량 물론 괜찮을 것 같았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80, 80% 정도 거래가 되었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1000건 정도 나올래나? 네. 지난달의 거래량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 그러면 다음 달의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별반 다르지 않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정말 투자자가 들어오고 투자하는 그런 괜찮은 환경이 벌어졌다면 이미 거래량은 2월에 거래량이 900건이었다면 3월에 1100건, 4월 달에 뭐 1300건, 1500건, 2000건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울산. 그나마 잘 나간다는 울산조차도 힘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실거래 가격 올라가던 것이 살짝 꺾이는 느낌 들죠. 살짝 꺾이는 느낌. 실거래 가격도 줄줄이 꺾여 내려오면서 거래량마저 줄어든다면 다시금 22년도 같은 그런 침체는 한 번쯤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알고 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 몇 개만 짚어볼게요. 문수로 아이파크 10억 5천, 네, 50평인데요. 평당 2천만 원. 고점 대비 30% 하락. 45평이 10억 5천. 자, 나머지 8억, 39평은 8억. 9평에 8억. 이 정도면 거의 탑이죠. 거의 탑입니다. 네. 대구에 탑하면 한 12억. 뭐 부산 한 15억 정도 잡아주면 되나요?
문수라이파가 8억대의 가격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 가격 90%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 거래가 물론 띄엄띄엄 있긴 하지만 그 과거에 큰 충격 한번 이후로 끝자리가 조금씩 내려오는 것들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가격 측면, 고점 가격 측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울산은 대단해요라고 할 만큼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다른 거래일당 몇 개만 더 체크해 볼게요. 가격 순으로 9평 기준으로 다시 볼게요. 8억 3천 고점 대비 90% 공백 좀 이긴 하지만 나머지 80%선 고점 대비 80%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 잘 없습니다. 85%, 89% 수준 유지하고 있는 곳 더더욱 잘 없습니다. 근래 5억, 6억짜리 거래 제법 이뤄지는데 이 거의 상당수는 이 부모님의 후광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층의 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 젊은 층의 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 부모 세대, 그 제가 근래 증여 이슈로 얼마나 증여를 통해서 아파트 매수하기 좋은가. 좀 전에 보셨던 5억대, 6억대 아파트 자기 자본 한 1억만 모아놨으면은 부모님이 양가에 한 3억 증여받고 그 다음에 한 2억 정도 대출 내면 살 수 있어서 이거 아주 우습게 보이죠. 이 부모님의 이 노후를 책임져야 될 이 돈들이죠. 예. 그래도 이 원체 울산의 그 강점이라면은 그 부모 세대가 자산 축적이 타도시에 비해서는 괜찮거든요. 타도시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씀씀이도 괜찮고. 하지만 자녀 세대의 소득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그 현재의 모습이고요. 말이 1억, 2억 대출이지 지방에서 1억, 2억 대출 받고 고만고만한 소득으로 살아간다면 진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퇴직할 때 되면 주담대 끝나더라. 퇴직할 때 되면 주담대 끝나더라. 그 모습은 그대로 뭐 변함없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진정 뚫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난다면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투자를 생각해보지 지금처럼 비리비리한 상태라면 작년과 같은 현상이 다시금 일어난다면 증여도 할 만한 사람 좀 웬만큼 하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또 쉬어가는 타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꼬르륵 하면은 사람들 실망할 거예요. 아, 이제 투자의 시대는 끝나는구나. 정말 지방광역시 2034년부터 가구수의 감소로 인해서 가구수의 감소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집값이 하락한다고 리포트가 나왔죠. 투자할 수 있는 시기도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겠구나. 그마저도 투자를 통해서 과거처럼 그런 폭등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 가담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6억 이상 거래량 좀 비중 줄어들고 있고요. 분양권 시장은 의미 없다. 전세가 딱히 뭐 거래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달과 견적봤을 때 전세 거래도 점점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계절적으로 좀 이제 계절적으로 전세 거래 비수기에 접어드는데 희한하게 전세 매물은 늘어나더라는 거죠. 수요는 줄어드는데 매물이 늘어난다. 그러면 무슨 또 가격의 변화가 있겠죠. 그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또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고 로 상호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1.5대 1 정도의 전세 월세 비중.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 뭐니 하지만 평균적인 전세 가격은 1월 달에 비해서는 5% 정도 올랐고요. 근데 2월 달부터는 지금 추세적으로 전세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걸로 보이고 2년 전 전세 계약했을 때의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4천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2억 2천 정도 수준이거든요.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역전세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예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플러스로 나타났지만 그래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 수도권도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 뭐 폭등해가지고 대박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물 8.5만 개나 나와 있어요. 8.5만 개. 그렇게 좋고 대박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겠죠. 지금 가격에 팔면은 잘 파는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4억 이상 비중 요거하고 상승률, 하락률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가격이 폭등했어요. 야, 좀 이상해.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아요. 아니야, 재차 상승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년도 끝자락에 가격이 이만큼 훅 떨어졌어요. 여기 한 20년에서 21년의 고점을 기점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어요. 23년도에 반등을 했어요. 24년도의 느낌은
요렇게 조금 내려가고 있는 느낌, 우하향하는 느낌이거든요. 월산이 잘 버티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더라. 월세 거래량, 월세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요. 빠지고 있고요. 보증금, 월세 다 빠지고, 전세 가격 다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말려요. 다 각자 제 갈 길을 설정해서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수치로만 말씀드리고, 저는 어차피 투자에 대한 의향은 없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라. 나중에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건 그건 추후의 문제고, 너무 들떠있지도 말고 너무 가라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현재 상황을 보고 냉철하게 판단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청 감사합니다.